신흥공업도시 안산의 한 주택가. 온통 간판으로 도배된 한 상가가 있습니다. 술집부터 병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건물 안에 입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낯익은 승복과 이국적인 승복 차림의 두 스님이 상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님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대체 어디를 가려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3층에 도착하자 외국인 스님이 먼저 내립니다. PC방을 거쳐 운명철학관을 지나 다 다른 곳은 복도 맨 끝방. 국내 하나뿐인 스리랑카 사찰 마하보디사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 2년, 마하보디사는 한국에 들어와 사는 7천 명의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을 부두함두루라고 부릅니다.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두 사찰. 스리랑카절과 한국절의 특별한 인연을 앞으로 3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와치사라 스님은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스님은 바하나라는 기름 램프를 조립하는 중입니다. 바하나는 스리랑카에서 불교 의식 때 쓰는 예불용품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에 이 바하나를 갖고 나갈 생각이시죠.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승려를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런 대접을 마다하고 스님이 한국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4년 전 한국 여행을 왔다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 스님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 5층의 보문선원에서도 뭔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봉다리 묶어놓으면 안 상해요? 이거는 붙이면 일어났더니 금방 물러가지고 얘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보문선원에서 경로잔치를 여는 날입니다. 붙인 게 재료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원래 이 어른들 노인잔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음식 많이 준비해가지고 전부 이제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얼음에 박스 안에 이제 이어놓고. 저녁 무렵 스리랑카 노동자 한 사람이 상가로 들어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몇 군데? 김포? 김포? 예. 김포 갔다 오신 거예요? 예, 김포. 일자리 좀 구했어요? 예, 지금 일자리 없어요, 여기. 일자리 없어요? 네. 허탕을 치고 돌아온 헤라드 씨는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 앞에 절부터 올립니다. 스리랑카 사람 10명 중 7은 불교 신자입니다. 한 달 전 직장을 잃은 헤라드 씨는 아침이면 일자리를 찾아 나갔다가 저녁이면 마하보디사로 돌아옵니다. 오갈 데 없는 그에게 이곳은 편안한 집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노동자를 기다리며 손수 음식을 만듭니다. 무치는 건 스님이 다 하시네요. 이렇게 반찬 무치는 거는. 엄마 손 있잖아요.
마손처럼 그 맛있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 좀 맛없으면 다음에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젠 익숙한 솜씨지만 승려가 요리를 하지 않는 스리랑카에선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 스님. 예, 목사님.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5층 보문선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마하보디사와 보문선원은 같은 건물을 쓰는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와치사라 스님은 일일이 노동자의 숙소를 찾아다니며 예불을 해야 했습니다. 사찰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건물 3층에 마하보디사를 열게 된 것은 바로 5층 보림 스님의 주선 덕분이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없고 제가 잠깐 요리했어요. 스님이 직접. 예. 아, 사람들 좀 늦게 와서 네. 몇 명 왔어요? 이제는 왔는데 예. 제가 두 스님은 가끔 밥상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우리 한국에 쌈 이래 뭐 맛있어요. 한솥밥에 정든다는 옛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와치사라 스님은 보린 스님은 물론 한국 음식에도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래 연습하는 사람도 왔다네. 내가 노래 연습을 하니까 어찌하세요? 밤이 되면서 상가는 휘황찬란하게 변합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은 유흥과 오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도무지 사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세속적인 공간 속에 부처님의 도량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일을 마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주말 저녁이면 온갖 유혹이 많았을 텐데 만사 제쳐두고 이곳으로 오는 이들이 마치 성지 순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방인들만의 공간은 호기심거리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노동자는 무려 7,000명이 넘습니다. 대상 틴낭 나무 대외누에 대루에는 사르나이 고향에 있을 때야 의례적으로 했던 예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서 고단한 마음과 영혼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스리랑카의 예불은 한국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연불의 곡조도 다를 뿐더러 목탁 소리도 없습니다. 예불이 끝날 무렵 보문선원에서 음식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오셨어요? 네. 반찬하고 이거 좀 가져왔는데. 잔치 음식 나눠 먹는 우리네 인심이 5층과 3층 사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라고 다를 수야 없겠죠. 밥 해놨어요. 네. 그럼 이제 펴서 같이 네. 스님하고 같이 네, 공연 네, 드셔요. 네, 네? 네, 네. 과일 해서. 네. 예불이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는 시간.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스리랑카 음식에 한국 반찬까지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주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음식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겐 마하보디사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 고국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Satu netang, minggu rasain apa? 오늘 처음 온 프라산나 씨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약품 때문에 머리카락 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직장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손가락 자르는데 또 보상금 안 받는데 머리카락 떨어지는 때 보상금 못 받아요. 손가락 자를 때도 보상금 못 받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서. 그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인천에서 안산까지 찾아온 겁니다. 전화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님의 한국 생활은 스리랑카에선 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운전면허까지 땄습니다. 어떤 때는 그 불법 제자들 있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고 그냥 데려갈 때 뭐 저도 교회에서 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병원에 데려갈 때 그렇게 좀 필요한 것 생겨요. 상가 1층 주차장에선 밤늦도록 불자들이 경로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몇 명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00명. 지금 이 드럼통 하나면 지금 몇 명 드실 수 있는 그 거예요? 하나에 우리가 이제 물을 잡고 한 4통 끓일 거거든요. 네. 한 통에 한 500분? 오늘 밤 주차장은 연불소리와 목탁소리 함께 울리는 또 하나의 법당이 됩니다. 우리 그 같이 연불 공부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담당이 쌍화차 끓이는 게 우리 담당이거든요. 우리 하면서 연불도 좀 하고 연습도 하고. 한마디로 노는 일에 연불하는 거예요. 노는 일에. 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큰 보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밤이 깊어가면 법당은 또 다른 장소로 변합니다. 몸가짐도 조심스러웠던 법당이 이제는 편안한 안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 친구 한국말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했는데요. 예. 원래 그 친구 한 몇 달 동안 계속 배 아프다고 했는데 아마 검사 그런 거 필요한다고 그때도 제가 생각했는데 못했어요. 전화 끄고 좀 오시죠. 아니 그러면 제가 전화 걸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아플 때 사람한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아플 때 도와준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전화
받아요. 언제든지. 스님은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도 급한 전화 받느라 여러 번 깹니다. 오 5층에 스님들이 잠든 시각. 외국 스님 한 분이 돌아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스님? 학교 수료식 있었어요. 한국어 그냥 어학원 다니잖아요. 또 다른 책들은 뭐 있어요? 그거는 그거 노래 책이고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팝송이네? 이 아, 영어도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영어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생 있잖아요. 외국인 외국에서 와서 그 학생들한테 좀 영어 도와주는 걸로 그쪽이에요. 스리랑카에도 절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여기 한국까지 오셔서? 아 그거는 한국 스님 생각 좋아해서 부처님 말씀은 또 똑같던데 다른 거 들리는 거 좀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스리랑카 문화하고 옛날에보다 나은 거 좀 들리는 거 있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아직 못 배웠어요. 아직 멀었어요. 안 주무세요? 주무셔야 돼요. 됐어요 지금 그만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오 5층의 보림 스님은 한국인 스리랑카인 한 명씩 2명의 상자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 힘쓰려고 외국 스님을 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보문선언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경로잔치가 열리는 날. 노인들 대접하는데 아무 탈 없기를 빌며 불자들은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행사는 상가 건너편 공원에서 열립니다. 2시간 뒤엔 행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새벽부터 오던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서둘러 천막이 쳐지고 빗속에서도 잔치 준비는 계속됩니다. 보문선언의 경로잔치는 올해로 7번째입니다. 7년째 행사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만 100명이 넘게 참여하는 지역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약속한 시간이 되자 비가 그치고 손꼽아 오늘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살린 강제징용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귀국하셔가지고 노인들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이렇게 안산시에서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래서 지금 버스로 지금 모시고 오는 그런. 같은 시각 노동자들이 와치사라 스님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윗집 아랫집 이웃으로 지내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 가서 그래.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팔 걷고 나섭니다. 어제 처음 마하보디사에 온 프라산나 씨도 보이네요. 한국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그가 한국 노인을 위해 봉사를 하다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날 잔치는 2,000명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석해 아주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잔치마당에 빠질 수 없는 여흥이 계속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소리에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홀로 외롭게 살던 노인들이 오랜만에 신명을 내봅니다. 봉사하러 왔던 노동자들에게 뜻밖의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와치사라 스님은 행사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스님 표정이 다소 어두워 보입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스님이 도착한 곳은 안산의 한 병원. 한 노동자가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겁니다. Bukan dari Bandung nih. Coba kamu kali ini dari mana dari itu? 매출 외박 안 된다는 Eh mana? Company gitu.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겁니다. 저희 간호사실 전화번호고요. 주무실 때 मेरा कालीन मिशन जी भी लाभ है एक हम लाभ की कालीन आई दूसरे की आई तेरा पाउस ने मिशन इंडिय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나도 옛날에 많이 아파가지고 인대가 들어가지고 비엔에 입에 있었어요. 한 달 반 입에 있어요. 나도 다시 회사 갔다가 진짜 일 못해요. 일 못해가 되니까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도 몰라요. 이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스님은 사람들을 불러 다음 일정을 준비합니다. 사람만큼 이 별을 펴서 시간이 기대 이제 2시간 뒤에 열리는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전하기 위해 막판 연습 중입니다. 인절을 찾아가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 물들어 정각 스님이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까진 가요가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저녁 저녁처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1분 이내에 이 거친 비가 잦아들기 노래 대회가 열릴 시간인데 또 비가 쏟아집니다. 장대비가 내려도 내 마음만 즐거우면 절로 흥이 나는 법이죠. 정각 스님의 출전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몇 번째예요? 네? 몰라요. 몇 번째 있는데. 개세태 씨! 정강 씨 어디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회사 씨 안 하죠? 김연아 씨! 짧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행사는 외국인을 위해 안산 불교 연합회가 처음 마련한 자리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15팀 참가합니다. 자, 이쯤에서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16,000명이 이곳 안산에 삽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드디어 무대 위에 선 정각 스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결국 정각 스님은 상을 못 탔습니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 대회가 끝나고 노동자들이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서울 종로의 연등 행렬에 스리랑카 대표로 참가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처님께 전통악기 연주와 춤을 바칩니다. 스스로 부처님의 후예라고 믿는 스리랑카 사람들. 그들에게 석가탄신일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당장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마음속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내가 여기 3년 이거 스리랑카 3년 동안 네. 이거 연주했어요? 네. 이날 밤 부처님 맞을 채비와 밀렸던 고향 얘기하느라 노동자들은 밤을 지새웁니다. 일요일 아침 3층의 와치사라 스님과 5층의 보림 스님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의 속 얘기 들어주느라 밤을 샌 와치사라 스님은 차에 오르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두 스님이 도착한 곳은 한 사찰. 충남 아산 인근에 사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두 스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고국에서 온 스님을 만나고 복을 받기 위해 아산은 물론 충청도 일대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먼 길을 달려와 한자리에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삼 주 전 아버지를 여윈 시시라 씨는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넋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스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스리랑카 전통대로 시시라 씨가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돈으로 시주를 하지 않는 스리랑카에선 스님에게 식사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하보디사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보림 스님. 스리랑카 사람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좀 자주 이들하고 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좀 서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노동자들에겐 와치사라 스님이 있는 곳이 곧 스리랑카의 법당이 됩니다. 천도제는 무명실이 감긴 실타래를 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 한 가닥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대신해 하얀 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피릿이라는 이 의식에서 흰 실은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시시라 씨 아버지의 넋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 계속됩니다. 물을 따르면서 복을 빌면 망자에게 복이 전해진다는 것이 스리랑카 사람들의 오랜 믿음입니다. 컵에 가득 찬 물은 새로 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스님은 실을 잘라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실을 몸에 지니면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 한 가닥마다 돈을 벌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고국의 스님을 처음 만난 날, 노동자들은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두 스님이 아산으로 출타한 4일, 우리는 5층 보문선원 어린이 법당에서 정각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출가한 지 1년 반, 아직은 수행자로서 외국인으로서 낯설고 힘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스님이 기운을 얻는 것이 어린 불자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법당입니다. Come again another day. Another day. Another day. 정각 스님은 한 달에 한 번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 정각 스님은 그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친근감 있고요. 그럼 본인 스님 같은 다른 선생님들 여기에 있으니까 같이 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더 좋고 여기 일일 바쁘고 그 있을 때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마음 편안해져요. 와치사라 스님이 아산에서 돌아오자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보리수, 불상과 함께 스리랑카 사찰 3대 요소인 다고바라는 탑의 모형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이 탑도 연등 행렬에 선을 보일 겁니다. 보리수를 심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신 스리랑카 절을 짓는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사찰의 하루가 끝날 무렵 보림 스님이 외출한 정각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체 하였거든. 스님이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조금 쉬고 있어요. 야구 스포츠 야구 보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 지금. 왜냐면 불리한 카운트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박빙을 왔을 때는 일단 투수가 좀 불리한데. 그렇지 봐라 이거. 어? 국내 프로야구는 뭐 어느 팀 응원하세요? 롯데. 왜냐면 부산이잖아. 대사가 이 참 이래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6시까지 오신다는 분이 이리 늦게 오셔가지고 스타디 잘 하셨어?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스님 내일 가야 되니까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좀 또 할 이야기도 좀 있고 이렇게 해보자고. 죄송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안 먹었지? 갓 수행의 길에 접어든 젊은 스님일수록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합니다. 정각 스님에겐 지금까지 익힌 것보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아무잖아 이렇게 음악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스님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부침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평소 때 생각할 때는 모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덮고 소화시키고 스님이 아까도 지금도 그거야. 지금 6시 온댔지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2시간 반 지났지만 그렇느니 스리랑카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이 폭넓게 이해를 해푸는 거야. 보림 스님 안 무서우세요? 괜찮습니다. 스님. 무서워야지. 무서우세요? 무서워야지. 아니 난 무섭기보다는 어려워요, 스님. 저 걱정한 건 우리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스님 불편하면 하면 더 이거 생각만 항상 방까지 두고 스님밖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서 걷는 수행자의 길은 더 외롭고 힘겨울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난 인연이 있어 고독하지만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노동자들은 모두 일터로 떠나고 와치사라 스님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스님께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라비 말리? SMB봐. 날이 갈수록 도움을 구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스님은 얼마 전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찰의 문을 닫고 대신 자리를 옮겨 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람들 꼭 필요한 거는 법배보다 쓸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자리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 경기도 양주에 쉼터로 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5층 보림 스님의 주선으로 전세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며칠 동안 비워뒀던 양주의 쉼터를 살펴보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가 3층의 마하보디사는 곧 문을 닫지만 양주 쉼터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림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예불을 할 수 있도록 보문 선언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마하보디사라면은 스리랑카 불자들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쉼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방글라데시도 올 수 있고 태국도 올 수 있고 미얀마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아시아 전체 이렇게 불교 국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손쉽게 더 올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공간을 마련할 그런 원력이거든요. 상담과 위로가 필요한 안산의 노동자들에게 와치사라 스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정각 스님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계속 그 법적으로 그 사람들 문제에 대한 것을 잘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스리랑카 노동자들에게 외딴 등대와 같았던 마하보디사. 비록 3층의 사찰은 문을 닫지만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부처님의 자비, 부두함 두루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인정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마하보디사가 태어날 것입니다. KBS KBS 한국방송